안녕하세요. 주리샵의 줄리입니다. 어느덧 12월이 시작되고 아이들 겨울방학도 곧 다가오고 있죠. 특히 겨울방학은 거의 꽉 찬 두 달이라서 그 기간 동안 아이들 학습을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또 많은 부모님들께서 고민도 하고 계획을 하실 텐데요. 특히 어떤 수업을 추가로 또 좀 해주면 좋을지 또 어느 학원을 선택할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마 많은 학원들에서는 또 엄마들의 이런 고민을 미리 잘 파악하고 방학 대비 특강들을 또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을 거고,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학원이나 수업 종류는 너무 많아서 오히려 고르기가 정말 힘든 지경이잖아요. 근데 여러분들이 각자 살고 계신 동네에만 해도 이렇게 학원 한번 떠올려 보시면 정말 상가마다 그 학원들이 빼곡하게 들어가 있지 않나요? 근데 전국을 합치면 그 학원 숫자가 정말 얼마나 많을지, 또 수업 종류는 또 정말 가늠이 힘들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정말 많을 것 같은데요. 이렇게 우리 주위에 선택할 수 있는 학원이 많은데, 또 그 중에서 잘 가르친다고 소문난 곳, 또 내 아이와 잘 맞는 곳, 그리고 또 너무 비싸지 않는 곳, 이런 곳을 딱 그 추려서 한두 개 찾아낸다는 것이 또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닐 것 같아요.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사실 학원들이 이렇게 많으면 많을수록 학원의 수준, 뭐 아니면 학원의 퀄리티, 이런 것들도 정말 크게 보면 큰 차이가 없고, 좀 한마디로 하면 거기서 거기라고 해야 할까요? 근데 많은 엄마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잘 생각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동네 학원이 딱 두 개만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. 그러면 그 각각의 학원이 비교가 너무 분명하게 되겠죠. 뭐 티칭 스타일이나 가격이나 뭐 이런 것도 다 비교하기도 너무 쉽고, 또 각자만의 개성을 갖고 운영을 할 거라서 그 차이가 분명히 눈에 딱 들어올 거예요. 정말 뭐 두 개밖에 없는데 둘 중에 어느 학원이 한 곳을 따라한다 해도 바로 티가 날 거라서 아마 그렇게 따라하기도 쉽지 않을 거잖아요. 근데 학원 숫자가 10개, 20개, 100개 이렇게 많아진다고 해서 그 학원 각각만의 그 독자적인 스타일이 10개, 20개, 100개가 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죠. 다른 예를 들어서 동네에 아직 브랜드 마트가 들어오기 전이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. 그냥 개인이 운영하는 구멍가게 같은 슈퍼마켓이 뭐 몇 개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동네에 이마트가 들어왔어요. 그럼 처음에는 개인이 운영하는 이 슈퍼마켓하고 정말 그 확연히 다른 퀄리티를 사람들이 느끼겠죠. 그럼 당연히 또 이마트로 사람들이 몰려가게 되겠죠. 그러다 얼마 안 지나서 이 동네에 또 홈플러스가 들어오고, 또 얼마 안 돼서 롯데마트가 들어왔어요. 그걸 이제 지켜보면서 이 개인이 운영하는 마켓 주인들도 더 이상 이렇게 해서는 경쟁력이 없겠다, 이제 이런 생각을 해서 또 리모델링도 하고 확장도 하고 또 다양한 물건들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막 변화를 시도할 거란 말이죠. 자, 그렇게 경쟁 업체들이 많아질수록 소비자 기준에서는 이제 더 이상 마트를 선택하는 것이 퀄리티의 문제는 아니게 되겠죠. 이제 퀄리티는 다 비슷비슷하게 좋아졌기 때문에 각자마다 뭐 거리가 더 가깝거나 아니면 내 스타일과 더 맞는 그런 이제 마트를 고르게 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될 텐데요. 마찬가지로 학원들도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제 크게 보면 퀄리티 측면에 있어서는 서로 비슷비슷하게 이제 좋아지게 되거든요. 서로 경쟁을 해야 되니까 아무 선생님만 데려오지도 않겠죠. 또 대부분 고학력이나 고스펙 선생님들을 스카우트 하려고 노력할 거고, 또 이미 소문나서 인기 있는 대형 학원들을 롤모델로 해서 각자 진화하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넘쳐나는 학원들 속에서 정말 특별하게 잘 가르치고 내 아이에게 잘 맞는, 또 가격까지 합리적인 그런 곳을 하나 골라낸다는 것은 정말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. 그래서 가장 좋으려면 하나하나 다 겪어봐야 되는데 사실 그럴 수도 없는 문제잖아요. 그런데 많은 엄마들이 여전히 그런 학원들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, 그런 곳을 찾아내기 위해서 뭐 시간적인 노력이나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까지 많이 받고 계시는 것 같아요. 저는 그것보다 내 아이를 학원에 보내는 시기를 가능한 늦게 계획을 하시고, 그러니까 이제 돈을 써서 사교육으로 내 아이를 교육을 시키기 이전에 내 아이의 역량을 키우는데 좀 집중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, 결국 역량이 갖춰진 아이들은 나중에 어느 학원을 선택을 하더라도 따라가는데 문제가 없을 거고, 오히려 학원에서 그런 아이를 놓치고 싶지 않아 할 거예요. 이미 기본기가 훌륭하기 때문에 좋은 성과를 내줄 수 있는 학생이라면 그 학원에서도 이 학생은 홍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주 매력적인 학생인 거죠. 반대로 기본기가 약하고 역량이 잘 안 갖춰진 아이들은
어느 학원을 가더라도 사실 힘들어요. 시작부터 레벨 테스트에서 좌절감이 올 거고, 기본이 부족해서 남들보다 더 빡세게 해야 할 것 같다라는 그런 학원의 어떤 상담을 들으면 엄마 마음도 괜히 불안해지고, 그래서 계획했던 수업보다 또 추가로 뭐 횟수를 추가한다거나 이제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, 근데 사실 그렇게 또 해도 돈 쓴 거 대비 시간 대비 이 몇 달이 지났을 때 또 1년 2년이 지났을 때 그런 학생들이 또 성적이 막 드라마틱하게 올라가거나 그런 경우는 또 사실 굉장히 드물거든요. 물론 가끔 예외는 있을 수 있지만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또 그런 일들이 참 흔하지 않기 때문에, 그래서 우리 엄마들이 겨울방학을 대비해서 아이들 학습적인 계획을 세우실 때 학원 특강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, 특히 초등학교 3학년 미만이라면 학원 수업보다는 나중에 더 고급 버전의 학원 수업을 효율적으로 듣기 위해서 내 아이의 역량을 어떻게 키워주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해보고 또 계획을 세워보시면 좋겠어요. 결국 아이들이 학원 수업을 여러 개 들으면 들을수록 학원 수업 또 학원 숙제 말고는 엄마 입장에서도 아이에게 다른 것을 또 시키기가 마음적으로 쉽지 않거든요. 왠지 아이를 막 혹사시키는 것 같은 그런 죄책감이 들잖아요.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책 읽는 것이 또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되고, 책은 읽으면 좋지만 안 읽어도 어쩔 수 없는 이런 것으로 이제 부모님조차 생각하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거든요. 저는 그 두 개의 이 우선순위를 이번 긴 겨울 방학 때는 가감히 한번 바꾸셔서, 밖에 날씨도 추운데 집에서 맛있는 간식 먹으면서 아이가 집에서 편하고 즐겁게 책을 마음껏 읽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와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것에 좀 중점을 두셨으면 좋겠어요. 아이들 학기 중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아직 이 독서가 습관이 잘 안 잡힌 가정에서는 책을 따로 시간 내서 읽는다는 것이, 또 읽힌다는 것이 마음처럼 잘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으시잖아요.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렇게 긴 겨울방학만큼 자유롭고 널널한 시간 속에서 또 독서 습관을 기르기 좋을 때가 없거든요. 그래서 하루에 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, 뭐 그걸 한꺼번에 4, 5시간은 아니더라도 낮 시간 중에 한 2, 3시간, 또 밤에 자기 전에 저녁 그 bedtime을 한 또 2, 3시간 뭐 이런 식으로 계획하셔도 좋고요. 그래서 방학 기간 동안은 하루에 한 4, 5시간 정도는 독서에 이렇게 신경을 쓰시고, 또 이때 중요한 것이 아이에게만 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책 읽어 이렇게 하시면 안 되시고요. 아직 이 가정 안에서 그 독서 문화가 좀 습관적으로 자리 잡히지 않은 집일수록 초반에는 엄마도 꼭 같이 아이들이 책을 읽을 때 옆에서 책을 읽으시고, 정 엄마께서 이 책에 취미가 없으셔서 책을 정말 읽기 싫으신 분들은 이렇게 책 사이에 이렇게 책이 있으면 이게 책 사이에 휴대폰을 이렇게 딱 끼워 놓고 몰래 보시더라도 아이들에게만큼은 엄마가 이게 같이 책을 읽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이게 정말 너무 중요한 포인트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요. 그렇게 며칠만 하다 마시는 게 아니라 겨울 방학 동안 2달 내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이가 독서 습관이 생기고 또 책에 대한 애정이 생길 수 있도록 가장 초점을 두셨으면 좋겠어요. 저는 그것이 바로 내 아이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방법 중에 또 가장 돈도 적게 들면서 효과는 정말 최고인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. 제가 저희 아이를 포함해서 이렇게 여러 아이들을 직간접적으로 봤을 때 독서로 사고력이 길러진 아이들은 우선 어떤 새로운 학습을 시작하게 될 때 굉장히 이해가 빠르고 빨리 습득하는 것이 가능하더라고요. 그럼 굳이 남들이 막 개념 원리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기초반부터 시작해서 돈을 쓰면서 배우던 것들을 다 패스하고 또 늦게 학원을 가게 되더라도 역량이 갖춰진 상태에서 시작하게 되는 거잖아요. 정말 안타까운 것이 같은 설명을 해도 이해가 느려서 계속 반복해서 알려줘야 하는 아이가 있는 반면, 그러면 아무래도 그런 아이들은 그 정해진 수업 시간 안에 얻어갈 수 있는 양이 한계가 있겠죠. 진도 부분에서도 빨리 나가지도 못할 거고요. 그런데 정말 말 그대로 하나를 들으면 열을 깨치는 그런 아이가 또 있는데, 내 아이가 또 그런 아이가 되도록 우리가 가정에서 엄마들이 아이가 어릴수록 신경을 써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. 그런 역량들을 먼저 길러주신 다음에 학원은 나중에 자라서 진짜 필요할 때 짧고 굵게 이용하시면 된다는 거, 저는 그 얘기를 오늘 꼭 들려드리고 싶었고요. 아이가 어릴수록 아직 그런 것들이 가능한 정말 골든 타임이기 때문에 절대 이 소중한 시간들을 아깝게 허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럼 다가오는 겨울방학 계획 잘 세우셔서 아이들의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시간을
시간으로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바이!